네,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밤인데도 지금 실내가 엄청 덥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11시 한 40분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제 방 온도가 28.5도가 찍히고 있습니다. 창문 열고 또 선풍기도 켜고 있는데, 이게 또 열심히 또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좀 땀까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시원하게 수업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전반부 영상 보셨고요. 되게 중요한, 되게 페이지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교과서에 좀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파트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후반에 나오는 이제 미디어 믹스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업에서 이제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이미 뭐 이제 소개를 또 들으신 분들 계시긴 합니다만, 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과목을 통해서도 이것들 한번 저희가 좀 쭉 여러 가지 이제 흐름에서 한번 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뭐 구슬도 뭐 깨워야 보배라고 저희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게끔 저희가 또 정리해 보려면 필요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무겁지 않게 제가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직 좀 남아있는 페이지 수가 많은데,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해보고요. 좀, 뭐, 진도를 빼는 것보다는 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좀, 다 못 끝내거나 미진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 이제 광고와 심리학이 이제 거의 끝자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여유있게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있는 광고 캠페인인데,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좀 같이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24일 주간까 24일까지 아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시겠지만 마케팅 목표, 그 다음에 광고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체 목표로 내려오게 되는데 또 크리에이티브 목표도 있고요. 자,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매체에 대한 목표는 광고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체는, 자, 우리가, 그니까, 과거에는 브랜딩 위주였었어요. 그러니까 4대 매체 시절에는 어떤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즉각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뭐, 물론 이제 가끔씩 그런, 뭐, 쿠폰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대부분 지상파나, 그러니까 4대 매체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TV, 라디오, 신문, 잡지는 대부분의 브랜딩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더라면, 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퍼포먼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대행사나 그 다음에 미디어 랩사들 가면, 그러니까 이게 파트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브랜딩을 전적으로 하는 맡은 부서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퍼포먼스. 주로 이제 즉각적인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는 어떤, 주로 이제 바이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서인데, 자, 일단 두 가지로 일단 디지털 시대에 부서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기획과 이제 바행이죠. 자, 브랜딩도 마찬가지고 퍼포먼스도 마찬가지고 기획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바잉, 그 구매까지도 연결이 돼야지만 되는 거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 이게 하나의 자동차라고 한다면 기획과 구매가 제대로 잘 굴러가야, 밸런스 있게 굴러가야 돌아가야 이 매체에 대한 어떤 브랜딩과 퍼포먼스가 훨씬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게 도로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플래닝과 바잉,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뭐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브랜딩과 퍼포먼스에 대한 것들을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결국은 자, 광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자, 미디어 목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미디어 플래닝에 대한 설명 잠깐 할게요. 저희가 이제 플래닝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자, 매체 기획에 대한 의사 결정들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일단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교재를 쓰고 있는 책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순서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흐름으로 이제 저희가 미디어 기획 때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온오프에 상관없이. 자, 보시면 자,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몇 번이나 광고를 보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매체 비이크를 구매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뭐 저희가 미디어 뭐 또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4학년들이시기 때문에 뭐 아시는 것처럼 타입, 그렇죠? 유형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선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이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매 단계에서는 이제 유닛까지 내려가죠. 이게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기획에 대한 프로세스이자 그 다음에 바잉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예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만약에 혹시
좀 뭐 처음 뭐 들으시는 분이 아니 계시진 않겠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리마인더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타입, 그다음에 비이클, 그다음에 유닛 순서로 간다라는 거. 물론 당연히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만. 자, 그리고 자, 이제 시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죠. 아까 이제는 몇 번이나 광고 보는 게 적절한지, 비이클을 얼마나 구매해야 되는지 뭐 결정했다라면 이제는 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쵸?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여름 시즌이니까, 이제 어떻게 음료나 맥주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시점들이 되는 거죠. 뭐 아니면, 뭐 쉽지 않, 그러니까 이제 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뭐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름 시즌에 뭐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 그런 업종이거나 뭐 그런 브랜드이겠죠. 그래서 자, 광고를 집행할 시점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노출량을 또 결정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자, 우리 수용자, 그러니까 타겟들이 얼마나 많이 광고 메시지를 봐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자, 이런 것까지 이제 고민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아까 유형 얘기 다시 나옵니다만, 유형 선정, 자, 매체 아까 비이클 얘기하는 거고, 유닛 간다는 거고요. 자, 주로,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버젯.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실 업계에 나가시면 버짓이라고 하기도 하고 버젯 뭐 상관없습니다. 외래어기 때문에 자, 예산에 따라서 이제 맞추어 수립합니다. 뭐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미디어 플래닝을 보게 되면 자, 어떤 우리가 효과적인 거나 효율적인 거 도달률 때문에 굉장히 이 정도 써야 됩니다라고 자, 분명히 잘 기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자, 그럼 사실은 이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반쪽짜리인 거죠. 네, 그만큼 자, 뭐 저희는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실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총이 내가 좋은 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 총알이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빈 껍데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총도 좋아야 되지만 자, 그만큼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뭐 받쳐줄 수 있는 자, 그런 총알들도 충분히 준비돼야지만 뭐가 시너지가 난다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예산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월별 나와 있는데, 자,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비클 선정과 광고 횟수, 어떤 유닛에 대한 얘기 다시 나오긴 합니다만, 자, 결과적으로 이제 하단에 보시는 것들은 대부분,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경쟁 PT 때 처음 비딩할 때도 뭐 필요로 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연간 프레임보다는 대부분 어떤 짧은 시간에 어떤 그런 예산을 좀 쓰는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기존 광고주들에게 자, 뭐 만약에 올해 썼다라면 내년에 어떻게 또 예산할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할 때도 많이 쓰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어떤 자, 흐름 내지는 프로세스로 자, 미디어 기획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은 미디어 기획의 전략적인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시점에 대한 결정, 자, 집행에 대한 매체를 선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술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비이클하고 이제 아까 유닛, 그쪽 구매할 수 있는 단계. 자, 이렇게 전략과 전술 나눠놨습니다만 기획 파트와 어떤 매체까지 할지에 대한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 이르기까지 자, 이렇게 자, 돼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매체 기획을 할 때, 수립할 때 그 고려 요인들. 아까 일단 1차적으로 버전 얘기했잖아.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자, 주로 또 뭐가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먼저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이거는 약간, 이따 나중에 보시고요. 자, 일단은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역시 매체 기획에 대한 수립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PLC가 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주로 네 단계로 나누죠. 도입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스테이키까지 네 가지로 나누는데, 해당되는 주기가 어디이냐에 따라서 미디어에 대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집중도와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편성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도입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런칭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소비자들이 이제 제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죠.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런칭 브랜드는 초기에 많이 쓰게 됩니다. 업종 불문하고. 자,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과 성숙기가 오게 되면, 자, 이때는 광고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초기에 썼던 것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전제는 잘 시장이 안 차겠다라는 게 전제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로 가게 되면, 자, 이제 새로운 경쟁자들이 출현합니다. 자, 근데 이때 새로운 경쟁자는, 자, 우리 뭐, 기존 브랜드가 처음에 런칭하고 성숙기 올 때처럼, 이 새로운 경쟁자한테는, 자, 도입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다? 그 경쟁 브랜드는 당연히 광고비를 많이 쓰겠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넉넉히 보고만 있진 않겠죠. 자, 결과적으로는 자, 대비해서 광고 점유율을 높이거나 차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너무 세게 들어온다, 경쟁이 치열하다 한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런칭 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거죠. 이제 얘네 경쟁 봤더니 이런 브랜드, 이런 매체를 많이 써. 그러니까 여기서 매체는 이제 전달 미디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차별해서 또 다른 걸로 갈까? 뭐 미투일 수도 있고요.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경쟁적인 어떤 브랜드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크리에이티브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매체를 선정할지에 대한 부분들, 자, 그런 것들이, 자, 성장기, 성숙기고, 그다음에 쇠퇴기는, 자, 이때는 이제 굳이 이제 내가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품을 이런 겁니다. 잘 나가는 제품 같으면 다시 리니어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업버전을 해서 이제 유지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수 브랜드 같은 거 새우깡이나 바카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물론 뭐 그 사이에는 뭐 약간 뭐 뭐라고 할까요? 이게 패밀리 브랜드도 내보내고 또 그 아니면 유사, 그러니까 뭐 약간 뭐 확장 그런 제품들도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더 뭐냐면, 자, 이제 그 브랜드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들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요때는 리뉴얼을 하거나 새롭게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뭐 다시 시장을 조금 더 약간 좀 뭐 리보크 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순환시켜야 되겠다. 뭔가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환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자,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것들 할 때는 좀 더 마케팅 비용을, 자, 좀 세택이긴 합니다만 더 쓰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제품의 어떤 그 수명 주기에 따라서, 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쓸지에 대한 부분들, 자, 이렇게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제품을 뭐 우리가 이제 철수시키겠다, 이제 나오지 않게 하겠다, 뭐 우리가 자동차로 따지면 단종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굳이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 계속 이 브랜드를, 이 제품을 유지한다는 걸 전제하에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제품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역시 매체 기획에 따라서 매체들이 어떤 걸 쓸지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주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신문보다는 잡지, 과거 버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감 때문에 그런데, 자, 식품이나 그다음에 패션 브랜드는 색감의 컬러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은 아무래도 같은 컬러라 하더라도 뭐 이제 망점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선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잡지 광고를 했죠. 똑같은 인쇄 광고긴 했지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맥도날드 햄버거 광고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식감이 일단은 좀 되게 우수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잡지 형태의 좀 더 색감이 좀 잘 표현되는 미디어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거고요.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옥외 광고에서의 정합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전광판 자체가 그렇게 고화질의 어떤 그런 색감을 표현할 수 없었다 보니까 패션과 그다음에 식품 광고주의 어떤 선택을 많이 못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세로 형태의 그다음에 고화질의 어떤 그런 전광판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로형이라는 거 하는 것들이 잡지하고도 이제 일맥상통을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고퀄리티의 어떤 화질이 구현이 되고 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매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미디어가 디벨롭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그거까지 연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사진이 먼저 나와버렸습니다만, 우리 장동건 씨가 과거에 진남의 모델 하실 때, 자, 제품의 구매 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로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필품 같은 광고를 많이 하죠. 즉, 구매 주기가 빠른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성적인 소고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감성 소고를 하거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관여도로 따지면 고관여라기보다는 어떤 저관여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거 그런 거에 따라서, 자, 미디어가 역시 그러니까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로 잡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고관여 상품들이 많겠죠. 이성적인 소고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물리적인 특성 또 제품의 구매 주기에 따라서도 역시, 자, 어떤 매체를 쓸지에 대해서, 자, 플래닝할 때 고민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애니메이션이 됐군요. 자, 플래닝, 자, 효과지표인데, 자, 우리가, 광고의 과학화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어떤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이 저희가 좀 매체 전략 시간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이제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저도 볼 때마다 이게 실제 이제 이 데이터를 많이 다루게 되면 되게 너무나 이제 쉽고 익숙한 그런 데이터들이긴 한데 사용하지 않으면 되게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일단은 제가 소개만 간략하게 해드리니까 한번 자, 여러분들 관심 있거나 아니면 현업에 나중에 나가셔서 혹시 미디어 플래너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많이 보시게 될 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치 목표나 효과 지표, 양적 개념인 뭐 GRP라는 게 있고요. 도달률, 리치라고도 얘기하죠. 뭐 프리퀀시, 평균 빈도, 효과 빈도, 도달률 등등등등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GRP가 좀 제일 중요한데, 자, 비이클 수용자 크기 측정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매체에 대한, 아까 우리가 타입, 비이클 유닛이라고 했잖아요. 이 비이클이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인쇄 매체는, 자, 발행부수, 구독률, 뭐, 열독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발행부수는 뭐 아시는, 뭐, 이제 우리나라 ABC 제도라는 게 있는데, 신문 광고, 신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는 몇 부가 발행이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산을 많이 태우게 되면 실제 얼마 정도 커버리지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독은 이제 실제 사보는 것들이죠. 뭐 신문을 산다든가 잡지를 산다든가 열독률은 얼마나 열심히 보는가 이런 어떤 비율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TV로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시청률에 대한 부분이죠. 레이팅.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PD들, 그 다음에 예능이나 드라마 할 거 없이 전부 다 열을 올리는 게 이제 시청률이죠. 왜? 광고주는 이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를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그만큼 높아지면 이제 광고가 이제 완판하는 거죠. 전 CM, 후 CM을 전부 다 판매한다는 얘기가 될 건데, 이렇게 시청률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고요. 누적 개념이 있는데, 도달률. 자, 특정 기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평균 빈도는, 자, 얼마 정도, 특정 기간 내에, 자, 우리가 이제 광고 스케줄에 노출된 타겟들의 어떤 평균 노출 횟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 빈도, GRP는 아까 얘기했던 그로스 레이팅 포인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총 시청률로 이제 시청률로 캠페인 기간 동안 얼마나 도달을 하는지에 대한 총합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리치 곱하기 프리퀀시, 즉 도달률 곱하기 빈도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총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지상파, 온라인 뭐 할 거 없이 쭉 매체들을 뭐 쭉 나열하게 되면 아니면 방송 광고 내에서도 프로그램대로 쭉 하게 되면 이걸 다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 GRP를 구하게 되는데 자, 그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방송 광고를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효과 도달률에 대한 부분, 효과 빈도, 그다음 효과 도달률, 그다음 광고의 반복. 자, 여기 보시면 뭐 효과 빈도는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 광고의 적정 반복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효과 도달률은 자, 광고에 노출된 표적 소비자의 비율을 또 역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부분 좀 빨간 글씨를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반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단순 노출 효과. 사실은 지상파 광고의 처음 시작 자체는 이제 단순 노출 효과를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그런 거죠. 처음에 이게 뭐 사람도 그럴 거고요. 광고는 더더군다나 더럴 땐 정보 같은 것도. 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제 눈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친숙해지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라는 게, 자, 굉장히 단순하지만 바로 단순 노출 효과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우리가 TV 광고를 집행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효 노출수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만, 총 뭐 3회 정도 노출돼야 뭐 한 번 정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다라는 뭐 약간 이런 지표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개념이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자, 노출만 시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 그 광고를 통해서 자, 익숙해지게 되면 자, 그만큼 광고에 대한 효과가 자,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자, 바로 단순 노출 효과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체 전략에 대한 것들, 기획에 대한 전략을 잠깐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전까지는 뭐 물론 지금도 미디어 믹스도 당연히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긴 합니다만 좀 더 현업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들은 좀 더 이제 교과서에 충실했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뭐 전혀 의미가 없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현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되게 정리해가지고, 요약을 해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실제 이제 저도 이제, 현업에서 쓰고 있는 어떤 전략이기도 합니다. 늘상 저희가 고민하는 게 바로 미디어 믹스인데, 자, 매체 전략은, 자, 이제 우리가 미디어 믹스를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믹스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집중화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매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집중화는 벌써 느낌이 자, 하나의 매체, 하나의 그 유형의 매체에 집중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매체는 자, 이종에 대한 매체. 그러니까 즉 방송이면 방송, 그다음에 뭐 온라인이면 온라인, 또 오기면 오게 이런 식으로 자, 다양한 매체를 자, 그 연동해서 집행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체 전략은 사실은 뭐 우리가 PNM 전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처음에 제가 중요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들이 이제 미디어 믹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또 역시 또 크로스 미디어하고 또 약간 연계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들 조금 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집중화 전략과 다매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집중화는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자, 매체 유형을 혼합하는 전략으로 자, 매체 기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인 요소의 하나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자, 매체 유형에 대한 혼합이에요. 타입. 자, 타입에 대한 혼합입니다. 자, 집중화 전략은 자, 특정 매체에서 큰 임팩트를 획득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딱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뭐 싸움의 뭐 기술 뭐 이런 것들 뭐 영화로도 있었고 등등 했잖아요. 자, 17대 1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자, 내가 17명한테 한 번 한 번 한 번 때리면 사실 저는 17대 맞고서 쓰러집니다. 그쵸? 근데 뭐냐면, 한 사람만 붙잡고 이제 그 사람만 하고만 공격을 하는 거죠. 이래야지만, 오히려 승산이 있다라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자,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표적 소비자, 타겟들의 어떤 매출 노출 범위가, 매체에 대한 노출 범위가 크지 않을 경우에, 자, 브랜드 친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매체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광고주는 당연히 뭐 한 매체를, 그러니까 대행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지 않으시면 하나에 집중하시죠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만나본 10명 중에 9분의 광고주들은, 사실은 뭐 에이전시나 아니면 기획자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듣긴 하시겠지만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매체를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뭐 너무나 좋은 매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버젯 자체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죠. 제가 집중화 전략에 대한 부분은 이따 뒤에 가서 내가 다시 설명 한번 다시 드리긴 할 텐데, 자, 집중화도 되게 많은 예산이 있으면 그만큼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집중화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가 예산이 되게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뭐 내가 노출 범위가 아까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겟 어떤 범위가 매체에 대한 어떤 그런 노출 범위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 굉장히, 자, 좁게 접근해서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약간 광고 홍보 캠페인 논 시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우리 학생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지하철 광고 같은 경우, 자, 평택역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평택역에 뭐 광고 매체가 만약에 지하철 광고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오픈역사라서, 자, 이렇게 광고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 만약에 내가 평택역을 기반으로 내가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노출 범위가 많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자, 지하철 광고, 즉 5개 광고로만 갖고도 역시 자, 집중화 전략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전국도 아니라 최소한 뭐 좀 광역시당, 그러니까 뭐 또 내지는 시 전체, 뭐 약간 좀 영역 자체가 넓을 수밖에 없는 광고를 집행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이제 집중화 전략이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집중화 전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 표적 소비자, 타겟들의 매체 노출 범위가 크지 않을 경우,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 자, 진행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매체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상대적으로. 자, 도달률도 리치가 상승하고요. 그쵸? 그다음에 메시지에 대한 시너지가, 그러니까 서로 아까 이종의 매체 유형들 간에 시너지가 유발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우리 표적 소비자, 제가 이걸 못 지웠네요, 보니까. 자, 아까 우리 집중화 전략에서 자, 표적 소비자의 매출 노출 범위가 크지 않을 경우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노출 범위가 크겠죠. 반대로. 자, 클 경우에, 자, 브랜드에 대한 친숙성을 증가시키려면 당연히 다매체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자,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거꾸로 우리가 다매체 전략을 함으로 인해서, 자, 집중화 전략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 다매체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집중화 전략과 대비했을 때 위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아까 우리가 집중하는 하나의 유형에 대한 매체를 갖고 집중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하나의 매체, 한 유형의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한 매체 접촉 가능성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메시지 전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약간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라서 그런 건데, 자, 내가 TV를 많이 보지 않는 그런 층,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뭐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자, TV를 많이 볼 기회가 많이 없는 광고, 그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TV 광고에 많이 집중하면, 자, 사실은 이제 로스가 많겠죠, 당연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는 어때요? 자, TV 광고를 보지 않지만, 다른 매체에 대한 노출 기회가 있다라면, 다른 매체에 대한 노출을 늘려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각 매체의 특성을 활용해서, 자, 이런 겁니다. 자, TV나 전파 매체에서는 감성적인 소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 아까 인쇄 매체에는, 자, 이성적인 소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크리에이티브 전략에서도 두 가지 있었잖아요. 이성적인 소구와 감성적인 소구. 주로 이성적인 소구는 주로 이제 인쇄 광고 형태들, 그러니까 잡지나 신문, 과거 개념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감성 소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방송 광고 위주를 많이 하죠. 전판 매체를 통해서.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동일한 소비자가 제가 TV에서 열심히 감성적인 소구의 광고를 봤는데, 제가 신문이나 잡지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쇄 광고 형태의 매체에서 동일한 광고주이긴 한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USP에 충실한 광고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시너지에 대한 메시지 시너지 유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분명히 하나의 어떤 매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잦은 반복으로 인한 광고 효과의 감소를 일정 지체시킴으로 인해서 광고 메시지의 반복 효과를 지속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죠. 내가 맨날 TV만 봐. 그러니까 TV 광고만 보여. 물론 처음에 한두 번은 되게 재밌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또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거든요. 보다 보면 이제 그 광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따라서 약간 아닐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그런 많은 그런 광고들, 그러니까 지상파 광고, 또 방송 광고들은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들을 자, 모바일에서 역시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5개 광고에서 본다던가, 자, 이렇게 된다라면 훨씬 더 어떤 피로감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광고 메시지의 반복적인 효과가 자,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중화 전략이 여러분들 그냥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퍼스널 미디어 네트워크, 자, PMN 전략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떤 일과 시간을 통해서 많은 매체들을 접하게 될 텐데, 자, 당연히, 이제 하나의 유형의 매체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매체에 노출시키는 것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광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겠죠? 자, 그 얘기는 결국은 자, 메시지에 대한 어떤 시너지가 나기도 이전에 일단은 이런 브랜드가 있네, 아니면 이런 업종, 이런 뭐 브랜드가 런칭을 했네, 자,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집중화 전략이 집중화 전략과 대비했을 때 다매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효과적인 어떤 전략이라는 것들 아마 인지를 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 다매체 전략을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설명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단점이라고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이걸 좀 이제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좀 볼 것 같은데, 자, 아까 우리가 집중하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타겟 범위가 좁았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매체 노출에 대해서, 하지만 예산 부분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단매체 전략이 좋은 건 다 알아요. 광고주가. 그쵸? 여러분도 만약에 광고 담당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산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많은 매체 활용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좋은 다매체 전략임을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넉넉하지 못하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전략이 다매체 전략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되게 현실적인 내용이고, 이제 이런 겁니다. 매체에 대한 특성이 여러분들 이거 좀 또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근무했던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가 이제 가장 기본이었던 회사고요. 거기다 모바일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IPTV 방송이 추가가 됐고, 나중에 5개까지 추가가 됐는데, 광고주가 볼 때는 이제 한 회사에서 온오프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근데
사실은 매체 하나하나 유형에 대한 특수성이 되게 많이 달라요. 특성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특성도 다르고요. 뭐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잠깐 내려놓다라면 일단 매체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뭐 버짓도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하루의 동선을 보니까 이런 매체들에 노출시켜야지만 훨씬 더 우리 광고주 우리 브랜드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이해나 또 아니면 하다못해 5개 광고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 매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체별로 장단점이나 어떤 기대에 대한 광고 효과에 대한 기대라든가 또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요금 체계 같은 거.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약간 인지부조화적인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만 어때요?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한 소비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가성비 좋은 어떤 구매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결과적으로는 내가 똑같은 제품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체비도 자, 어떻게 알아보냐에 따라서 훨씬 더 좀 더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자, 광고비를 좀 더 약간 뭐 저희 이제 내고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좀 더 이렇게 낮춰가지고 자, 깎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면 사실은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상과도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집중화 전략과 대비했을 때 자, 단매체 전략이 되게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데 자, 그러려면 예상과 함께 자, 각 매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을수록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 단매체 전략을 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미디어 믹스에 대한 얘기. 자, 일단 먼저 동종과 이종이 있습니다. 자, 동종은 아까 얘기했죠. 방송. 또 아니면 또 뭐 5개, 또 아니면 뭐 온라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동종 매체 내 미디어 믹스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는 동일 매체 유형 내에서의 매체 혼합 전략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이런 거죠. 예를 들었습니다만 표적 소비자가 타겟이 20대 여성인 경우에는 자, TV 드라마나 예능을 자, MBC 뭐 특정 프로그램만 나가는 게 아니라 SBS나 KBS 동시간대 아니면 드라마나 이렇게 좀 뭐 집중해서 내보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믹스입니다. 동종 매체 내에서. 방송 영역이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형태고요. 물론 동종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TV만 나와 있습니다. 신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5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자, 뭐 디지털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4대 매체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방송 영역이죠. 그러니까 라디오까지 우리가 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신문 잡지 인쇄 영역이 될 거고요. 뉴미디어는 뭐 IPTV 역시 같이 뉴미디어에 우리가 구분해 놨지만 방송과 영역이 되는 거고요. DMB도 역시 방송, 이동방송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소셜미디어나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온라인 미디어가 될 거고 종편도 IPTV와 TV와 함께 자, 방송 영역에 들어가는 매체들이 뉴미디어이긴 하지만 온라인과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를 얘기를 하죠. 뉴미디어는. 자, 그리고 OH 미디어는 자, 교통, 뭐 지하철 버스 광고나 옥상 광고, 경기장 광고, 뭐 야리띠 있고 등등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동종 매체 내에서의 자, 유형들을 얘기를 하는 거, 믹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디어 믹스. 자, 5개 광고는 자,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자, 5개의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계속해서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광고물을 총칭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 물론 또 광고 홍보 캠페이너를 들으시는 분들은,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그 수업에서 또 역시 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은 매체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게 되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송 영역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히스토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61년도에 KBS 1TV가 개국해서 공중파 또는 지상파라고 해서
자, KBS, MBC, 그 다음에 SBS가 그 나중에 90년대 초반에 이제 개국을 했죠. 그 다음에 95년도에 케이블 TV가 개국을 했고요. 최근에 이슈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2018년도쯤에 거의 다 이제 전환이 됐고, 자, 스칼라이프가 자, 또 위성방송 개국을 또 했죠. 자, 그리고 자, 위성과 또 지상파 DMB가 역시 2005년도에 일단은 개국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IPTV가 2008년도에, 자, 그 다음에 11년 된 종편.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다, 자, 방송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동종이 이제 사실 늘어난 거죠. 과거는 지상파밖에 없었는데, 케이블까지 늘어났다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은 매체들이 뭐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영역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앤드 케이블과 종편, 그 다음에 IPTV, 요 네 가지 블록으로 여러분들이 방송 영역은 이해하시면 아마 충분할 것 같고요. 자, 방송 매체의 미디어 믹스였고요. 자, 실제 집행했던 내용 아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실제 그 메이저 행사에서 경쟁 PT 때 활용했던 그런 자료를 제가 조금만 부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예요. 과거에는 지상파 위주로만 어떻게 보면 방송들이, 광고들이 진행이 됐더라면 아까 얘기했던 케이블과 또 종편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어떤 시청률의 어떤 부진을 극복하고 굉장히 이제 핫하게 이제 지상파를 능가하는 어떤 그런 채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CJ 계열의, 주로 이제 TBN 같은 경우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는 건 TBN 제가 V자 표시해놨잖아요. 뭐 OCN도 있고 되게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TBN. 자, 그 다음에 종편 중에서는, 자, 여러분들 TV조선도 있고, MBN도 있고, 뭐 등등 있긴 합니다만, 자, JTBC. 여러분들 냉장고를 부탁해. 지금은 이제 종영됐습니다만, 냉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아는 형님.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청률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상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케이블과 그다음 종편에서 이 두 영역, 그 두 채널들이 굉장히 이제 각각 맞는 광고주 선호도가 높아진 방송 영역의 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CJ ENM의 그러니까 CJ ENM에서의 어떤 주요 채널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다음 종편 중에서는 JTBC. 자,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방송을 그러니까 미디어 기획을 할 때, 플래닝을 할 때 동종 내에서 가장 많이 제안하는 그런 형태의 매체 기획들입니다. 그래서 노출 빈도 보완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케이블 TV를 갖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종에 대한 걸로 넘어갑니다. 자, 시간을 보니까 제가 이종 매체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좀 다 못한 부분들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광고와 심리학 하기 전에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저희가 또 심리학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디어 믹스 전략에 대한 부분, 이종 매체는 아까 타입에 대한 어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다른 형태를 얘기를 한다고 해드렸죠. 자, 타입이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 매체라고 한다면 TV, 그렇죠? 라디오, 신문, 잡지 이렇게 다 다뤄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문, 잡지는 같이 인쇄 영역으로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전파와 인쇄 여기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합치는 걸 얘기를 믹싱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대 매체 외에 뉴미디어, 소셜미디어, OH 미디어까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방송, 디지털,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제가 쭉 나눠놨잖아요. OH 미디어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좀 심플하게 하자면 그냥 방송과 그 다음에 이제 인쇄는 이제 많이 활용하지 않으시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그 다음에 이제 5개 요 세 가지 영역으로 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블로그로 보셔도 이종 매체에 대한 그런 구분을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이 이종에 있는 매체들을 서로 혼합한다는 개념이 이제 미디어 믹스 이종 매체에 대한 그 혼합 전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디어 플래닝에 대한 샘플인데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이제 배고파라고는 배달앱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시는 것처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굉장히 많은 또 배달 어플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강호동 씨를 모델로, 자, 사실은 시장에 작년에 한번 런칭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도 물론 이제 어플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활성화가 좀 많이 못된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실제 이제 집행했던, 에이전시의 이제, 그 기획사 일부를 조금만 반치를 했어요. 그래서, 자, 배달하면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모바일은 이제 CPI,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보상 광고를, 리워드 광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매체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 배고파 어플을 런칭할 때 이제 실제 설치하는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여기는 아까 얘기했죠. 캠페인에 대한 효율성과 브랜딩. 아까 브랜딩 앤드 퍼포먼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단순하게 배달 앱을, 그러니까 배고파를 알리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그 어플을 다운받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과 앱 활성화에 대한 퍼포먼스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KPI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효과 지표를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일단 설치 수를 증대해야 되고, 회원가입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뭐,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유저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우리 이제 주문도 많아질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어플의 입장에서는, 자, 우리 뭐, 여러분들 뭐, 약간 이슈화 되긴 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수수료라든가 광고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이제 회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설치에 대한 단가도 일단 절감을 시켜야 되겠죠. 마케팅 비용도 이제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자, 아까 여기 첫 번째, 자, 효과 지표를 위해서는, 자, 설치수에 대한 증대는 이제 리워드형, 아까 보상형이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다운받으면 뭔가 보상을 주는, 그래서 CPI. 그러니까 일단 인스톨레이션, 깔기 깔아야지만 어떤 보상을 해주는 형태와 함께 실행까지도 이제 우리가 CP는 실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인스톨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인스톨된 것들을 더 실행을 해야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진성 유저들, 우리가 이제 실제 보상 없이도 이제 하는 유저가 남아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 리워드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최적화가 가능한 논 리워드 CPI와 또 논 리워드 CP가,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배고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디지털 광고를 하는 모든 광고주들의 가장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상 없이도 뭔가, 이들이, 자, 그러니까 이 어플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 리워드 이제 상품들을 많이 또 찾게 되고 또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선시장 단가에 대한 부분 나와 있잖아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율 조정인 거죠. 자, 목표 단가 달성을 위해서, 자, 결국은, 마케팅 부위를 충분히 줄이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 목표 단가를 설정한 후에 리워드형 캠페인과 론 리워드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워드와 론 리워드를 얼마나 비율을 잘 조정해서 집행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효과 지표로서 성과 지표로서 우리가 이 광고 캠페인을 잘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방송은 아날로그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설명해 드렸더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디지털 중심으로 물론 하나의 어떤 캠페인 사례를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없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우리가 좀, 뭐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매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자, 기획의 어떤 그런, 방향성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좀 집중해서 압축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충분치 않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미디어 믹스에 대한 어떤 자 동종이든 그 다음에 이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배고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집행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자, 검색 광고도 했고요. 자, 디스플레이 아까 앱 다운로드 했었죠. 뭐, 구글의 GDN 같은 것도 했고, 페이스북도 진행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라디오에 대한 광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상파, 그쵸. 라디오 광고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주로 우리 방송과 그 다음에 온라인 쪽에 대한 얘기를만 했습니다만 실제로 버스 광고도 진행했었어요. 5개 광고도.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종의 매체들을 자, 굉장히 활용하는 전략들을 역시 자, 배고파 어플도 자, 활용했다는 거고요. 예산도 보시는 것처럼 한 6억대 정도에 가깝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금액이긴 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아까 그 광고 목표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걸 목표로 삼았을 때 자, 이렇게 좀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일반적인 어떤 오프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디지털 브랜드들은 약간 좀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러니까 매체 기획과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좀 설명을 좀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눠드렸던, 제가 공유해드렸던, 자, 우리 PPT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것들은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방송 중심의, 자, 저기 미디어 믹스안과 그 다음에 디지털 중심의 자, 미디어 믹스안을 가지고 한번 샘플 사례를 좀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그 하단 부분에 이제 우리 PMN 전략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광고와 심리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